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오늘 17강 가문숙과 함께 돈이 보이는 차트. 여러분들 돈이 보이는 차트. 이제는 어느 정도 차트에서 돈이 좀 보여야 할 텐데 말이죠. 17강이니까 4주로 하면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저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8강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어느덧 지금 17강까지 오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돈이 보이는 차트를 얼만큼 더 말씀을 드릴지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은 2024년도는 상승장입니다. 분명히 지금 지수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을 때에도 2300선이 이탈하고 2200선에 다다랐을 때에 대표님 다 이걸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들을 하시고 힘들어 했었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인상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내년이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수순을 밟아간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먼 미래를 보자, 숲을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기억할게. 우리가 똑같이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에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에 1번부터 10번까지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결국 결승점에 다다를 할 때는 분명히 1등부터 10등까지 구분이 되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 내가 지금 이 지수가 2300에서 또는 금리 인상이다라는 게 종료가 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 종목은 과연 내년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에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 상승률이 얼마나 될 수 있을 종목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2023년이 끝나는 이 시점 또 내년이면은 사업 보고서도 나오고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면 어쩌면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검색기를 세팅도 하셔야 되고 추세머리를 참 많이들 장착을 이미 하셨어요. 한 350명 정도가 장착을 하셨는데 제가 1000명 하실 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힘드셔도 오늘이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공략했던 그런 어떤 종목들을 한번 차트의 흐름과 함께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민정책 관련주였던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페릭스를 왜 갖고 나왔느냐, 또 저거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앞에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수요일 날 추세몰이 특강을 하면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종가로 저희가 VIP 회원님들은 매수를 하셨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조정을 받고 개파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는 급등을 해서 7,000원 위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오늘 갖고 나와 설명을 하려고 했느냐. 물론 오늘은 매도 공부를 할 겁니다. 매도 공부의 일환으로서 이 차트를 오늘 갖고 나온 건데요. 어제 제가 공개 특강을 했습니다. 무료 특강을 했는데 한 1,700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마 와우넷 한국경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문숙 대표가 엑스페리스를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따로 매매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혼자 저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수익이면 그렇다고 수익이라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거나 뭐 저를 커피를 한 잔 사준다거나 밥을 한 끼 사준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손실이면 아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몹쓸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 특강에 오셔서 막 공격들을 하세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엑스페릭스가 1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엑스페릭스는 수익 다 반납하고 급락을 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무상증자도 했던 기업이고요. 제가 앞서 여기 하한가를 갔을 때 기업에 전화를 해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이 기업의 주식 담당자가 여자분이신데요.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시면 더 잘 아시겠네요. 저 하한가 때 아무 악재도 없고 회사 너무 평온하고 그런데 무상증자 물량 아니겠습니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이 쏟아지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정책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주식은요. 대시세 종목이 잘 갈까요? 아니면 급등주가 더 많이 갈까요? 대시세 종목이 잘 갑니다.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은 시세를 타고 긴 시간 동안 가게 돼 있습니다. 정책주들의 흐름들은 어쩌면 대시세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루, 이틀, 1주, 2주에 가는 게 아니라 내년 4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3월달 정도까지의 시간을 두고 앞으로도 1, 2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정도의 흔들림에 내가 만약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릴 것 같다면 이런 종목은 아예 배제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 50위권 안에 있는 변동성이 적은 내가 오늘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장대 음봉이 겁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장대 음봉 밑에 거래량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거래량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을 갖고도 겁을 먹는 사람이라면 차트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의 주포가 세력이 선침의 세력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했다면 여러분 저 자리에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저 정도밖에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겠습니까? 거래량을 보지 못하고 캔들 하나만 가지고 입각해서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매도를 할 것 같다면 그냥 그 투자자는 1% 수익만 나더라도 무조건 수익을 챙기든지 1% 마이너스만 나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돈 들고 은행 가서 적금을 하셔야 된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이제는 모두 다 이제는 해야 되는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건 이제 예전 같은 투기가 아니고 트레이딩이 아니고 하나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산 중에서 펀드나 은행 적금도 있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서 저는 20, 30대 청년들이요. 오히려 그렇게 잘 돌아가는 총명한 머리로요. 오히려 기업 분석 제대로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단 1시간이라도 종목 분석을 제대로 하고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내가 미래에 내 자산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그냥 은행에 적금 넣는 게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씩 좋은 종목을 2주씩, 3주씩 내가 분석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부에 정말 자산이 늘어나는 청년들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땠었죠? 잘못 배워서 단타 20분, 30분짜리 매매만 했는데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대학생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주식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공부, 기업 내용, 산업 분석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력이 있으시지만 그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젊은 이 쌩쌩한 머리로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엑스페릭스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 거래량을 분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가문숙 대표가 얘기하는 이 시간에 차트 공부는 꼭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추세 우상향 시작점의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죠. 추세 조리 같은 자리입니다. 추세 도리 같은 자리이고 앞에도 추세 도리 연두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뜨고 갔는데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저 신호가 떠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주가가 어떻게 벌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6%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2.6%? 아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엑스페릭스 같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이 싫다면 이 종목 같은 종목이 안정적인데요. 이것도요 사실은
장중에 만약에 종목에 호가창을 보고 있었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왜? 아랫꼬리 윗꼬리를 달았었고 호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은 그냥 스윙으로 또는 중기적 관점으로 전고점 이상 20만 원 이상 내년 미래 먹거리까지 본다면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21선 추세 우상향 시작점에서 바로 셀트리온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셀트리온은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어서 앞에서도 다이아몬드 연두색 추세 도리가 뜨고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횡보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저 자리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 차트에서 지금 연두색 선이 쭉 이평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연두색 이평선이 뭐냐? 240일 이평선입니다. 자, 240일 이평선은요. 1년선입니다. 1년선. 1년선. 주가에 있어서 24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다면 주가는요.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너지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양봉이 나오고 쉬어가고 두 번째에서도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됐어요? 24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세상에 이 무거운 종목이 다음 날도 장대 양봉, 다음 날도 장대 양봉. 그 다음 날 음봉 쉬어가고 그 다음 날 거래량 터지고. 물론 이날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0.6%가 상승했는데 오늘 주가 하락했던 건 이제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합병 이슈 때문에 주가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매도를 하기 위한 어떤 거래 정지되는 게 싫어서 매도했던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매수가 어렵냐 매도가 어렵냐라고 질문을 드릴 때에 매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3개의 종목들을 보신다면 그 3개 중에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제가 그 다이아몬드로 표시해드렸던 자리에 샀다면 수익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단 1%의 수익을 보느냐, 10%의 수익을 보느냐, 5%의 수익을 보느냐인데 그 영역은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하고 내가 얼만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입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100%의 수익, 100%까지 급등했다면 100%의 수익을 먹을 수 있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 70%, 80%, 즉 머리 꼭지에서는 팔 수 없지만 어깨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어깨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매도 전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17강 매도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매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공부할 매도는 일단 일봉에 대한 매도 전략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봉 매도 전략. 일단 전제를 어떻게 까느냐. 주가가 급등 이후, 급등이다라는 건 바닥권에서 30%, 40% 이상, 50% 이상 또는 100% 이상 상승했을 때 그 이후의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매도는 여러분들 매수는요. 그냥 저점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저점은 기법은 딱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도는요. 매도는 어떤 수익과 손절을 확정짓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장치로 하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건 기본입니다. 장대 양봉 플러스 장대 음봉인데 잘못됐네요. 저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입니다. 이거 꼭 수정이 안 돼. 장대 음봉 플러스 걸. 장대 양봉은 좋죠. 장대 양봉이 좋아서 장대 양봉 쓴 것 같아요. 장대 음봉 플러스 거래량. 저 장대 양봉 수정하십시오. 꼭. 장대 음봉 플러스 거래량은 적극 매도다. 거래량이 적다면 비중 축소. 거래량이 적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의 윗꼬리 출현.
고점에서 윗꼬리가 출현했을 때. 세 번째는 신고가 갱신 후에 윗꼬리 음봉 시. 그리고 네 번째는 신고가 갱신 후 이길 신고가 캔들 시가 또는 저점 이탈 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십자형 캔들, 여섯 번째는 5일선 이탈 시 50% 매도, 11선 이탈 시 올 매도, 일곱 번째는 이슈나 대외적인 악재나 이 종목의 어떤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어떤 악재들이 나왔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장대 음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장대 음봉 플러스 거래량은 적극적인 매도 신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근양이라는 종목인데요. 리튬 관련주로 올해 굉장히 진짜 끝장을 보였던 종목이죠. 이렇게 갈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서 추세 몰이와 함께 바닥에서 신호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저 자리에서 저 종목을 샀다면 19만 4천 원까지 들고 갔을까요? 저는 들고 간 사람을 봤어요. 예, 그래서 한 2천만 원 투자해서 진짜 억대의 수익을 낸 사람을 봤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4만 8천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들고 갈 수 있었을까? 물론 저기 첫 번째 동그라미 검정색 친 자리에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매도 신호예요.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아닌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대표님 이거 장대 음봉이 아니잖아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았죠. 윗꼬리 아랫꼬리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 가게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보시면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저게 바로 매도 신호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매도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세몰이에 이 매도 신호를 깔아드린 건데 보시면 아래 보세요. 거래량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거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날 어때요?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또 나왔어요. 거래량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 나왔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전일보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매도 신호.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자리에서 매도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시면 화살표가 매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플러스 거래량은 적극적인 매도 신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자, 고점 윗꼬리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추세 모리가 뜨고 갈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매수 신호를 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과연 내가 여기까지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중간에 매도 신호가 한번 떠요. 뜨고 그 다음 다시 5일선 변곡점이 뜹니다. 그런데요. 고점 윗꼬리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 출현일 때에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고점 윗꼬리가 캔들이 양봉이어야 되나요? 음봉이어야 하나요? 양봉, 음봉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특히나 아랫꼬리가 있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랫꼬리는 힘이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저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쫙 끌어올렸으니까 힘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까지 갔던 종목이 그 마이너스 10%의 그 사람이 그걸 살려고 기다렸다가 샀을까요? 정말 어줍지 않게 어떻게 사줬다거나 단타하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마이너스 10%에 산 주식이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 10%에 산 사람은 이미 9%의 수익입니다. 그렇죠? 9%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라도 팔고 싶겠죠. 9%의 수익일 때. 그래서 아랫꼬리가 긴 종목은 다음 날 갭상승이 나와서 밀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랫꼬리 종목은 피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시면 얘는 양봉이었지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고점 윗꼬리 출현. 예, 고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출현하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무조건 비중 축소 매도다. 다음 날 또다시 어때요? 거래량은 없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죠. 비중 축소 매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고가 갱신 후 윗꼬리 음봉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대표님들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대표님들은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좀 천만의 말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면 마냥 좋아서 날아가만 갈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 왜? 수익이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VIP님들께 물어봤어요. 매도 중에서 매도를 할 때 수익 난 종목을 매도하는 게 더 어렵냐 아니면 손실 날 종목을 더 매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수익 난 종목을 매도하는 게 더 어렵대요. 왜냐? 수익 난 종목은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팔아야 될지 저기서 팔아야 될지 더 갖고 가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손실은 어때요? 일단 손실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기 싫은 거지. 내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마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은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수익이 어렵다 그러세요. 매도를 하는 게.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은요. 일단 매도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고가 갱신한 종목은요. 윗꼬리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캔들의 몸통과 윗꼬리를 비교하셔서 만약에 윗꼬리가 짧고 캔들이 길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비중을 한 20%밖에 안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돼요. 그런데 신고가 갱신한 종목이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밀려서 캔들 몸통이 작아요. 그리고 윗꼬리가 길어요. 이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건 왜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갱신 후 윗꼬리 음봉 시 아까는 양봉이었었습니다. 음봉이 발생했어요. 음봉이 발생했는데 어떻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차전지 올 봄에 아주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역사를 썼던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 신호를 줬어요. 그때 아마 추세 도리를 장착하셨다면 반드시 아마 에코프로 BM을 샀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매수 신호, 추세 도리, 매도 신호 뜨죠? 다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뜹니다. 다시 눌림목 나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요. 7월 26일 날 에코프로 BM은 정확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장대 음봉과 함께 윗꼬리와 아랫꼬리까지 달고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이날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차트 공부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때요?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정확한 신고가 갱신 후 윗꼬리 음봉. 이거는 사실은 신고가 갱신 후 윗꼬리 음봉은 그냥 올 매도입니다. 그냥 올킬 매도예요. 분할 매도도 필요 없어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갱신 후 이길 전일의 시가 또는 저점을 이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종목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신고가를 찍었는데 윗꼬리가 너무 길면 비중을 아예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윗꼬리가 짧다면 그냥 좀 홀딩을 하셔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비중을 줄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든지 했을 때에 다음날 만약에 남은 물량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보세요. 신고가 갱신 후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어서 사실 23만 9천 원 저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2만 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직 1000% 이상 수익을 내고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도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추세돌이 추세무리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떴습니다. 정말 이 추세돌이 추세무리는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시면 좋은데요. 얘가 보시면 고점에서 얘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 신고가를 찍은 날이 6월 13일입니다. 찍었죠.
근데 찍고 나서 어때요? 아래 꼬리는 짧아요. 그런데 윗꼬리가 깁니다. 얼마큼 길어요? 캔들의 몸통보다 길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캔들의 몸통보다 윗꼬리가 크니까 비중을 50%까지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50%까지 줄였네요. 그런데 거리량을 보니까 어때요? 많진 않아요. 다음날 보니까 똑같이 양봉이 나왔네요.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러면 일단 홀딩. 신고가를 찍은 날 보시면 홀딩. 그런데 그 다음날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죠. 거래량이 터집니다.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이길 전일에, 즉 신고가 찍은 날 캔들에 시가와 저점을 이탈할 때는 무조건 비중을 70% 80% 줄이자. 불안하시면 다 줄여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 다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 신고가 찍은 날 윗꼬리의 형태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양봉이 나온다면 홀딩이지만 만약에 찍은 다음 날 음봉이 나온다면 그 음봉의 사이즈가 신고가의 캔들의 시가와 저가를 깬다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져준다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형의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형의 캔들은 추세 전환의 캔들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형 캔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처럼 고점, 요즘 제가 이제 새롭게 또 만드는 검색기와 신호가 있는데 바닥권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 종목이 다음날 거래가 나오게 되면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십자형 캔들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쉬어가면서 평균 거래량 대비 2주 한 2주 동안의 평균 거래량 대비 200% 정도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다음 이길 또 시가를 깨지 않고 저점을 지지해주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검색기를 만들어 봤더니 꽤 또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슈어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마찬가지 얘도 어때요? 추세 도리가 앞에 다이아몬드가 뜨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등한 다음에 어떻죠? 십자형 캔들이 나왔어요. 자, 십자형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신호다. 만약에 이게 고점에서 뜨게 되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십자형 캔들에는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얘 보시면 공교롭게도 양봉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형 캔들이 3개가 나와요. 그럼 저 십자형 캔들에는 도대체 저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날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도 십자형이고 그 다음날도 또 십자형이고 3일 연속 십자형이네요. 그러면 3일 연속 십자형이 돼서 마지막 음봉이 나왔던 십자형 캔들 날 다짐을 하겠죠. 아, 내일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맘 먹었는데 내일 헐 개파랗게 나왔네요. 그럼 어떡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면요. 아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십자형 캔들 때는 거래량이 작죠. 지금 여기 네모 쳐놓은 거래량이 바로 십자형 캔들 3개에 대한 거래량입니다. 첫날은 십자형 캔들인데 거래량이 작아요. 둘째 날은 상승을 했는데 십자형 캔들인데 거래량이 더 작아요. 근데 세 번째 십자형 캔들은 여러분들 차트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십자형 캔들하고 똑같이 딱 붙여놨어요. 시가 저가를 딱 붙여놓고 종가만 한 호가를 밀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꼬리만 살짝 높은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대량 거래가 전일 거래량의 2배 반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죠. 바로 이게 매도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개인분들은 그러면 대표님 딱 십자형 캔들인 것과 약간의 팽이형인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0.2% 정도 위아래 정도는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십자형 캔들 만약에 이게 반대로 바닥에서 출현했다면 다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의 시너지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봉에 대한 매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일선 이탈 시 매도, 11선 이탈 시 매도,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일봉에서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는 날 매도, 또는 윗꼬리 출현과 함께 음봉이 나올 때 매도, 또는 최고점을 찍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윗꼬리가 출현했을 때 매도, 그 다음에 신고가를 출현했을 때의 윗꼬리의 사이즈와 캔들의 사이즈를 비교해서 또 매도. 남은 물량은 그 다음날 캔들의 음봉 흐름에 따라서 전일자 신고가 찍었던 캔들의 종가 시가를 어떻게 지지해 주냐에 따라서 또 매도의 형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더 빠른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했고 급등주를 가지고 있고 내 수익률이 지금 100% 이상,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엑스페릭스를 저희는 팔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도 했고 음봉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만, 엑스페릭스는 제가 또 리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어땠어요? 오늘 또 급등이 나왔었죠? 자, 보세요. 5일선 이탈 시 50% 매도, 이것처럼 신고가를 찍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음봉 나왔습니다. 이거 매도, 1차 매도 신호죠. 다음 날 5일선 깼습니다. 2차 매도 신호죠. 거기다가 앞에 지금 윗꼬리, 음봉, 아랫꼬리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히 매도 신호죠. 5일선 깼습니다. 매도 신호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봉이 나왔지만 11선 지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봉 3개 이후에 양봉이 나왔죠. 그런데 저 양봉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양봉에 혹시 들어가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급등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절대 11선 지지 양봉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고요. 페이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어때요? 11선을 그냥 깨버리죠. 저건 마지막 매도 자리입니다.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구간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반적인 이런 매도에 대한 흐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개별적인 종목의 악재, 또는 아까 상온 초전도체의 악재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테마의 악재, 섹터의 악재, 그리고 시장의 악재, 이런 게 나온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지금 일봉에 대한 매도 흐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이라든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들, 또 지금 뜨고 있는 추세몰이, 추세돌이, 또 아직까지 추세몰이, 추세돌이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아침 10시,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에 오셔서 꼭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략해야 될 강한 추세몰이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은숙이었습니다.